안녕하세요 여러분.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수의 덧셈을 해볼까요? 두 번째 시간으로 진분수끼리의 덧셈 중에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학책 88쪽에서 89쪽, 수아이킴책 58쪽에서 59쪽을 준비해 주세요. 배움의 순서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두 번째, 받아올림이 있는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5를 계산해 봅시다. 6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12가 되죠. 그래서 6분의 1을 12분의 2로 바꿔줍니다. 12분의 5는 바꿀 필요가 없죠. 분모가 같아지면 분자끼리의 계산을 해주면 12분의 7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교과서 88쪽, 89쪽 내용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문제, 검은깨 3분의 1 컵과 검은깨 5분의 4 컵을 합한 양이 얼마나 될지 알아봅시다. 슬기, 우리가 가진 검은깨를 합하면 몇 컵이 될까? 자, 지혜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죠.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검은깨의 양을 각각 그림에 나타내어 보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색칠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의 1은 똑같이 3개로 나눈 것 중에서 하나, 5분의 4는 똑같이 5로 5등분으로 나눈 것 중에서 4칸을 색칠하면 됩니다.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검은깨의 양을 합하면 어느 정도가 될지 어림해 보세요 했어요. 여기는 5분의 1만큼 남아 있고요. 여기는 3분의 2만큼 남아 있어요. 여기 3분의 1과 5분의 4를 합하면 한 컵이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을까요? 자, 여기 이 정도의 양과 여기 양을 비교해 봤을 때 3분의 1을 여기 합친다면은 한 컵이 넘어가겠죠. 한 컵이 넘어가면서 요 밑에 어느 정도 양이 찰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3분의 1과 5분의 4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3분의 1과 5분의 4를 각각 그림에 색칠하고 3분의 1 더하기 5분의 4를 계산해 보세요. 자, 3분의 1을 색칠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세 등분으로 나눈 것 중에서 하나. 근데 여기 5등분으로 나눈 것 중에서 여기는 4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총 15등분으로 나눴어요. 15등분으로 나눈 이유는 3과 5의 최소 공배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3과 5를 공통분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 개의 분모의 곱을 이용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개로 나눈 것 중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15분의 3을 곱하면 12. 직접 세셔도 됩니다. 두 개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17이 되죠. 15분의 17은 1과 15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위에 색칠 한번 해볼게요. 한 컵이 가득 차고요. 그 다음에 15등분 한 것 중에서 2칸이 검은깨가 차지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자, 3분의 1과 5분의 4를 계산한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분모가 다를 때는 분모를 통분해서 계산한 후에 분모가 같아지면 분자끼리의 덧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자끼리의 합이 17, 15보다 커졌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가분수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줬나요? 대분수로 바꾸어서 적어줬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수를 통분하여 계산하였고요. 계산 결과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었습니다. 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분의 3 더하기 10분의 7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봅시다. 4분의 3 더하기 10분의 7을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한 후에 계산해 봅시다. 4분의 3 더하기 10분의 7 곱해주면요. 4분의 3에다가 분모에다가 10, 분자에다가 10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10분의 7에다가는 각각 4를 곱해주면 되죠. 자, 40분의 30이 되고요. 40분의 얼마가 되나요? 28이 됩니다. 그러면 58이 되고요. 40분의 58은 1과 대분수로 바꿔주면요. 얼마가 되나요? 1과 40분의 18이 되죠. 자, 근데 40분의 18을 2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과 20분의 9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 4분의 3 더하기 10분의 7을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한 후에 계산해 보세요. 4와 10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인가요? 20인데요. 20으로 암산이 되지 않은 친구는 선생님처럼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20으로 계산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2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각각 5를 곱해주시면 되죠. 여기도 2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2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20분의 15, 20분의 14가 되죠. 20분의 29가 되고요. 1과 20분의 9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약분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방법을 비교하여 각각 어떤 점이 좋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을 하면 공통분모를 구하기가 쉽죠. 그냥 뭐 최소 공배수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곱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 뒤에서 약분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을 하면은 분자끼리 덧셈이 쉽고 계산한 결과를 약분할 필요가 없거나 간단해지죠. 두 개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3분의 2 더하기 9분의 8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봅시다.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한 후에 계산해 봅시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분의 2 더하기 9분의 8을 먼저 적어 볼게요. 두 분모의 곱이라 했기 때문에 3하고 9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3에다가는 9를 곱해주고요. 똑같이 9를 곱해줘야 되죠. 그 다음 9분의 8에다가는 3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27분의 18이 되고요. 27분의 24가 됩니다. 자, 두 개를 더하면요. 27분의 42가 되고요. 1과 27분의 15가 되죠. 여기서 약분이 됩니다. 뭐로 약분이 되나요? 3으로 약분이 되겠네요. 1과 9분의 5가 됩니다. 이번에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해 보겠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얼마인가요? 3의 배수가 9죠. 그래서 9로 통분을 해줍니다. 자, 약분 바로 자 3을 곱해주면요. 6이 되고요. 9분의 8 이렇게 됩니다. 9분의 14가 되고요. 1과 9분의 5가 되죠. 자, 어떤 게 더 편한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요. 자, 5번 문제. 아이스크림 한 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우유는 6분의 5컵이고요. 케이크 한 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우유의 양은 9분의 4컵입니다. 아이스크림 한 개와 케이크 한 개를 모두 만드는데 필요한 우유의 양을 구해봅시다. 모두 얼마인가를 구해야 되는 문제는 덧셈이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만들 때 필요한 양은 6분의 5였고요. 케이크 만들 때 필요한 양은 9분의 4였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통분해 보겠습니다. 6과 9의 최소 공배수는 18이죠. 그러면 6에다가 3 곱하고 3 곱하면 15가 됩니다. 자, 18분의 요거 18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2를 곱하면 되죠. 4에다가 2를 곱하면 8이 되고요. 18분의 23이 됩니다. 그러면 대분수로 가분수기 때문에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요. 1과 18분의 얼마가 됩니까? 5가 되죠. 네, 5가 됩니다. 수학의 책 풀이 시간입니다. 수학의 책 58쪽에서 59쪽을 먼저 풀고 다시 선생님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주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을 각각 그림에 색칠하고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3분의 2만큼 색칠해 볼까요? 자, 이만큼 색칠하면 되고요. 4분의 3은 이만큼 색칠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12로 통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12개로 나눈 것 중에서 얼마입니까? 8이 되겠죠? 12개로 나눈 것 중에서 몇 칸 색칠했나요? 9칸 색칠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요렇게 하고 9개 더 색칠해 주면요. 이 정도 요렇게 되겠네요. 자, 12분의 8이 되겠고요. 12분의 9, 12분의 17, 1과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9분의 2 더하기 12분의 11입니다. 36은 9와 12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한 문제네요. 그러면 36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9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나요? 4를 곱하면 되죠. 분모에다 4를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다가도 4를 곱하면 됩니다. 자, 12에다가 얼마 곱하면 36이 되나요? 3을 곱하면 되죠. 4, 2, 8, 11분의 3 곱하면 33이 됩니다. 두 개를 더해주면요. 41이 되고요. 1과 36분의 5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이 계산해 보세요 했어요. 자, 보기가 어떻게 계산했나요? 3에다가 8을 곱해줬고요. 8에다가 3을 곱해줬어요. 두 분모의 곱을 이용해서 통분을 했네요. 그러면 똑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5 곱하기 7 7분의 3에다가는 6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42분의 35 42분의 18이 됩니다. 두 개 더해주면요. 53 가분수로 나오네요. 자, 정리하면 1과 42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값이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먼저 계산한 값을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는 1과 12분의 7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여러분이 먼저 계산해 보셔서 선생님이 계산한 결과와 비교해 보세요. 이거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는 1과 24분의 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 보면요. x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5번입니다. 준기는 주말 농장에서 방울토마토를 8분의 7kg, 풋고추를 10분의 9kg을 땄어요. 준기가 딴 방울토마토와 풋고추의 무게가 모두 얼마인지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자, 두 개를 더해 볼게요. 모두 얼마냐고 했기 때문에 더해 보면요. 자, 최소 공배수 8과 10의 최소 공배수는 40입니다. 자, 40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각 5를 곱하면요. 여기다가는 4를 곱하면 되죠. 자, 40분의 얼마가 됩니까? 71이 됩니다. 그래서 1과 40분의 31이 되죠. 정답은 1과 40분의 31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지은의 집에서 할머니 댁에 가려면 기차역을 지나야 합니다. 지은의 집에서 기차역까지의 거리는 7분의 4km이고 기차역에서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는 9분의 4km입니다. 지은은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가는 거리가 2km가 안 되면 걸어가고 1km가 넘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해요. 지혜가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어느 방법으로 갈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결국 지혜네 집에서 기차역까지의 거리, 기차역에서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 이거를 다 합쳤을 때 1km가 넘으면은 자전거 타고 1km가 안 되면 걸어가겠다. 그래서 어느 방법을 택해야 할지 구해봐라 라는 문제죠. 그러면은 요거 두 거리를 일단 더해서 1km가 될지 안 될지를 봐야 되는데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7분의 4 더하기 9분의 4를 하면요. 7, 9, 63, 9, 36. 자, 63, 7 곱하면 28이 됩니다. 63분의 얼마가 되나요? 64가 되네요. 그러면 1가 63분의 1이 되고요. 단위는 킬로미터죠. 1km가 넘나요? 안 넘나요? 넘네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분수의 덧셈을 해볼까요?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분모가 다른 대분수끼리의 덧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